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항상 되새겨보면서 환경 문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혹시 오늘 기후 스트레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후 스트레스. 하도 스트레스는 뭐 많이 그렇죠. 여기저기서 나와서. 네, 인간한테 적용되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네. 기후와 스트레스가 합쳐진 말이니 어떤 의미인지는 대략 아실 것 같아요. 기후 스트레스는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요즘 금융계에서는 이 기후 변화의 위험이 너무 커져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위험 자체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 변화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를 따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그것을 평가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뭐 위험까지 안 가더라도 기후 변화가 오니까 날씨도 막 들쭉날쭉하고 하니까 네. 그거 자체가 인간에게는 스트레스죠. 뭐 그쵸, 전과 맞습니다.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것도 강도가 심해지고 이러면은 그거 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류가 인간한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오늘 이 주제로 삼고 싶어요. 이미 지구 온도가 1.1도가 상승을 해서 인간이 체감할 수 있는 이 위험이 세계 곳곳에서 요즘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4월에 인도에서 일어났던 폭염, 뉴델리가 이제 43도까지 기록을 했던 봄 온도가 너무 높은. 아니 봄인데 43도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날 이제 정말 많은 사망자도 나왔다고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런 지구 가열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런 이상 기후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물 다양성 자체를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만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 생물종들이 이런 기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주제로 좀 삼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폭염도 여기에 버텨낼 수 없는 그런 동물들도 있을 거고, 네. 홍수에 또 떠내려가기도 하고. 인간만 아니라 정말 모든 생명체가 참 힘드네요, 사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갑자기 사라진 꿀벌의 이야기 좀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올 봄에 나타난 이 꿀벌 실종 사건, 무려 78억 마리가 사라졌던 이 사건이 이제 기후변화가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과 동시에 이런 것처럼 이제 기후위기에 취약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영향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멸종위기에 처하는 생물종들과 그리고 또 서식지 자체를 잃어버리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대표적인 생물종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꿀벌이 있고요. 이게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생물종들이 있지만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그냥 꿀벌에 이어서 고래와 나무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래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지구온도 상승이 바닷속에 사는 고래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 저널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었는데요. 바다 생물 중 가장 큰 생물 중 하나인 북대서양 긴 수염 고래, 큰 고래류인데 이 긴 수염 고래의 크기가 20년 전에 비해서 평균 1m가량이 작아졌다는 내용이었어요. 1m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란 성체임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완전히 이제 1m 정도 작아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고래 얘기라고 해서 고래를 너무 인간이 괴롭힌다는 얘기를 하시려나. 그것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정말 그랬었는데. 심각한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게 기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래가 다 크지 못하는 이젠 크기도 작아지는 그쵸, 거예요, 다 그러면? 커도 크기가 작아진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는 건데 이게 크기가 그냥 줄어든 것이 단순히 그냥 작아졌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해요. 왜요? 왜 새끼를 많이 원래 낳지 않는 뭐 2, 3년에 한 마리씩 내지 두 마리 정도 낳는 긴 수염 고래들이 새끼를 돌볼 때 각종 위험에 처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또 새끼를 임신하는 것 그 자체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크기의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크게 변화하면 생존의 위협이 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북대서양 긴 수염 고래 개체 수가 2010년에는 500마리 정도가 있었는데 현재는 356마리로 500마리라는 것도 작은데 또 더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150마리 정도가 사라진 것으로 사라졌군요. 나타나고 있고 요즘에 이제 해수온도 상승으로 고래류들이 서식지가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점점 더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서식지가 이동하면서 처하는 위협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간의 포획 문제, 고래를 포획한다든지 또 이제 인간이 뭐 유전 같은 거를 이제 발굴을 하면서 그런 뭐 선박들이나 뭐 어류를 이제 가지고 가면서 이제 선박들이랑 고래들이 충돌을 하고 또 이런 그물이랑 얽혀서 이제 계속 그냥 가라앉아서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 고래가 일생 동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죽어서도 탄소를 저장을 한 채로 죽어서 해저에 가라앉는데 이렇게 해저에 이렇게 가라앉고 나면 수천 년 동안 그 고래의 뼈 조직 안에 이제 숨겨져 있던 그 탄소 저장된 탄소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수천 년 동안 가두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럼 완전히 이산화탄소 저장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고래가? 네, 그래서 이런 큰 고래류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기후 변화의 한 포인트다. 이 위기를 고래가 대응하기 많아야 위해서. 되겠네요. 그래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안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야, 이건 몰랐던 얘기네요. 네. 어쨌든 고래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 고래가 지금 자꾸 사라지고 있다. 작아지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네. 지금 지적해 주셨고 또 아까 나무도 하나 얘기하시겠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국내에 굉장히 여러 종들의 나무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집단 고사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명한 그 우리나라 코리아 전나무라고 불리는 구상나무가 지리산이랑 한라산에 집단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집단 고사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오대산과 설악산 등에 이제 서식을 하는 전나무가 부러져서 쓰러지는 현상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마치 묘목처럼 작은 나무류들이 아니라 대경목, 줄기의 가슴 높이 지름이 30cm 이상인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러네요. 30cm 정도면. 네. 이런 큰 나무가 그냥 뚝뚝 부러지거나 뿌리가 뽑혀서 쓰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징후가 마치 이제 최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전후부터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다는 얘기인데 네. 그 지리산, 한라산, 뭐 오대산, 설악산 제일 산이 깊고 그렇죠. 너무 유명한 산이고 네, 너무 큰 곳들인데 거기에서 맞습니다. 그런다. 근데 뿌리 뽑히고 막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전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구상나무, 잣나무, 비슷한 주목, 좀 종류들이죠. 그렇죠. 소나무 같은 이제 네. 침엽수류들이 고사 징후가 지금 전국적으로 포착이 계속되고 우리나라 있는데요. 특히 침엽수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침엽수의 집단 고사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수분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제때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건조해서 수분이 계속 없어지면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얘네들이 살아갈 말라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말라버리면서 이렇게 부러지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폭염같이 극심한 이런 기후 변화가 이 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도 계속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여서 요즘 침엽수들이 고사 속도 자체도 갈수록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이제 생태계 변화 자체가 기후 위기의 적신으로 인식하고 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실태 파악이 굉장히 우선되어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또 이후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기후 위기로 사라져가는 생물종에 대한 이 시민들의 관심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동물을 키워보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엄청난 적응력과 독한 네. 동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생물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조금 빨리 느꼈으면 좋겠네요. 자,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효리 팀장과 함께한 환경하자. 오늘은 사라져가는 생물 고래와 나무 얘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선희정의 문화비평.